QQQ가 올라가도 중산층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QLD가 수익을 줘도 생활비가 버티지 못하면 계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TQQQ가 폭등해도 현금 흐름이 깨진 사람은 결국 가장 좋은 자리를 가장 나쁜 순간에 팔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나스닥 차트가 아닙니다. 30년 전 일본에서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일본도 모두가 중산층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캠핑을 가고 스키를 타고 자전거를 사고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꺼지자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주식 차트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의 주말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골프채가 중고시장에 쏟아졌고 캠핑 장비는 베란다에 접혔고 스키장은 문을 닫았고 자전거 매장은 재고를 털었고 낚시터에는 젊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왜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과 보내는 주말, 아이와 쉬는 시간, 노후의 품위,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 그걸 지키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이 먼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오래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일본 골프 회원권은 한때 우리 돈으로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골프가 운동이 아니라 접대였고 출세였고 자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원권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빚까지 내서 샀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자 수도권 골프 회원권은 정점에서 9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50억 원짜리가 1억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골프가 아닙니다.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자산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한국 골프도 비슷한 장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 카드로 칠 때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와 나가고 그린피, 카트비, 식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가격이 비싸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접대를 줄이고 임원 골프를 자제하고 비용을 통제하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내 돈으로 치려니 라운딩 한 번에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100만 원이 우습게 넘어갑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대인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취미가 됩니다. 그래서 골프가 죽은 게 아닙니다. 비싼 골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필드는 줄고 스크린 골프는 커졌습니다. 30만 원짜리 선택이 2만 원짜리 선택으로 바뀐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TQQQ가 쉬워 보입니다. QLD도 편안해 보이고 QQQ는 너무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생활비가 넉넉한 사람은 하락장에서 QQQ를 더 삽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QLD를 흔들리지 않고 모읍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TQQQ를 공포 구간에서만 제한적으로 씁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은 좋은 가격이 와도 못 삽니다. 더 나쁜 건 좋은 자산을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캠핑도 같은 길을 갔습니다. 일본 오토캠핑 인구는 1996년 1580만 명에서 2008년 705만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때 이 과정을 더 빠르게 겪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자 돈이 전부 캠핑으로 몰렸습니다. 텐트, 테이블, 랜턴, 화로대, 루프탑, 캠핑카까지 한꺼번에 팔렸습니다. 시장 규모는 한때 6조 원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금리가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자 사람들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번 나가려면 장비, 기름값, 장보기, 캠핑장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베란다에는 접힌 텐트가 남았습니다. 중고시장에는 150만원짜리 텐트가 30만원에도 잘 안 팔립니다. 헬리녹스 같은 대표 브랜드도 매출이 786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취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비용이 큰 취미가 밀려난 겁니다. 내 계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를 때 좋아 보여서 QQQ, QLD, TQQQ를 무작정 쌓아두면 하락장에서 장비 과잉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비싸게 산 캠핑 장비를 헐값에 파는 것처럼 비싸게 산 레버리지를 공포에 던지게 됩니다. 스키는 더 무섭습니다. 일본은 과잉 공급과 유행의 끝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날씨까지 겹쳤습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인공눈을 만드는 전기료는 올랐습니다. 스키장 방문객은 전성기 686만 명에서 443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끝이 아닙니다. 주변 펜션, 식당, 렌탈샵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이게 구조 변화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막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고 돈이 많이 풀렸고 성장주가 쉽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들고 버티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부채, 고령화,
소비 둔화가 같이 움직입니다. QQQ가 강해도 내 삶의 현금 흐름이 약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QLD가 좋아도 비중이 과하면 작은 조정에도 흔들립니다. TQQQ가 매력적이어도 생활비로 들어가면 투자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자전거 시장은 또 다른 경고입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장비 경쟁이 됐습니다. 1000만원짜리 자전거가 나오고 2000만원, 3000만원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감당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할인 판매가 시작되고 동네 매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러닝으로 갔습니다. 러닝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고 검색량은 1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운동만 하면 됩니다. 퇴근 후 30분이면 됩니다.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듭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전략이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QQQ 중심으로 단순하게 오래가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QLD는 원칙이 있을 때만 강합니다. TQQQ는 평소에 자랑하려고 드는 종목이 아니라 공포 구간에서 정해진 비중만 꺼내는 도구여야 합니다. 낚시는 더 조용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본 낚시 인구는 2천만 명대에서 50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은 천천히 늙습니다. 한국도 초입에 있습니다. 숫자는 아직 커 보여도 20대 비중은 낮고 4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여전히 프리미엄 골프장에 갑니다. 젊은 층은 러닝, 스크린 골프, 테니스, 홈트레이닝처럼 가벼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사이에 있던 평범한 중산층이 조용히 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좌만 키우면 안 됩니다.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비상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점검해야 합니다. 취미, 보험, 대출, 카드값, 구독료, 외식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장이 왔을 때 QQQ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야 QLD를 공포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TQQQ를 고점 추격이 아니라 하락장 대응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돈 쓰지 말고 투자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가짜 중산층 소비를 걷어내자는 겁니다. 회사 카드가 있어야 유지되는 취미, 남에게 보여줘야 의미가 생기는 소비, 장비를 사야 시작할 수 있는 취미, 이런 것들이 내 계좌를 갉아먹고 있다면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생활이 버텨야 합니다. 그 다음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QQQ를 모아야 합니다. 그 다음 QLD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TQQQ를 고민해야 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시장이 아니라 내 생활비에 청산당합니다. 30년 전 일본이 보여준 건 하나입니다. 무너지는 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골프 약속을 한 번 줄입니다. 그 다음 캠핑 장비를 안 꺼냅니다. 그 다음 스키장 예약을 미룹니다. 그 다음 자전거를 팔까 고민합니다. 계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적립을 한 번 쉽니다. 그 다음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못합니다. 그 다음 생활비 때문에 일부를 팝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는 시장을 밖에서 바라봅니다. 그때 버텼어야 했는데 이 말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QQQ는 시간을 사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QLD는 원칙 안에서 계좌를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TQQQ는 인생을 거는 카드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공포 구간에서만 꺼내는 칼이 되어야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소비를 전부 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삶과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꼭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줄일 수 있는 가짜 중산층 소비는 무엇인지, QQQ를 몇 년 동안 팔지 않을 구조가 있는지, QLD를 견딜 비중은 어디까지인지, TQQQ를 욕심이 아니라 원칙으로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본의 30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압축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베란다의 텐트, 중고로 나온 골프채, 할인되는 자전거, 비어가는 스키장, 젊은 사람이 사라진 낚시터. 이 모든 신호가 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돈이 예전처럼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오래 버틸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무너지는 구조를 먼저 보고 나는 그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게 중산층 붕괴의 시대에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QQQ, QLD, TQQQ 투자자가 진짜로 봐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